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 경제는 멈춘다. 이런 뉴스 요즘 정말 지겹도록 들립니다. 우리 원유 수입의 70% 이상이 중동에 쏠려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석유는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남미, 러시아는 물론이고 아시아 일부 지역 등 세계 곳곳에서 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굳이 리스크를 달고 사는 중동산을 고집할까요? 오늘 다이슈픽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최고로 취약한 한국 석유 산업의 이면을 살펴봅니다. 우선 알고 시작할 게 있네요. 그건 바로 석유라고 해서 다 같은 석유가 아니란 겁니다. 어디서 생산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종처럼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건 황성분이 너무 많고 어떤 건 너무 끈적이죠. 그 중에서 중동산 원유는 한마디로 질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너무 무겁고 황이 많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대신 장점은 확실합니다. 요즘처럼 전쟁 같은 돌발 상황이 오면 변동성이 크지만 다른 지역 원유에 비해 대체로 가격이 훨씬 저렴합니다. 한국은 산업화 초기부터 중동산 원유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루기가 힘든 중동산 원유를 정제하기 위해 한국 정유사들은 복잡한 가공 설비를 깔았습니다. 그리곤 싼 값에 들여온 원유를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바꾸니까 그만큼 수익성이 좋은 거죠. 덕분에 한국 정유사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고요. 사실 미국산 셰일 오일은 중동산보다 훨씬 가볍고 깨끗합니다. 상식적으론 이렇게 청정한 기름을 쓰는 게 환경에도 좋고 공정도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중동산 기름에 궁합을 맞춘 한국 정유사들에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 줄곧 보리밥만 짓던 압력밥솥에 고운 밀가루를 넣고 밥을 하라는 격입니다. 중동산 대신 다른 기름을 쓰려면 다시 수조원을 들여 공장 설비를 뜯어 고쳐야 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도 폭등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입니다. 바로 생산량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쓰는 기름량이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양을 1년 365일 단 하루도 끊기지 않고 보내줄 수 있는 곳은 지구상의 중동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남미에서도 사올 수 있죠. 실제로 사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팟 계약, 즉 그때그때 물량이 남을 때 파는 거래를 좋아합니다. 반면 중동은 10년, 20년씩 장기 계약을 맺어줍니다. 이런저런 위기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비싼 기름값이 아니라 기름이 끊기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동은 성격은 좀 까칠해도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오래된 거래처인 셈이죠. 반면 다른 지역은 친절하긴 한데 꾸준히 물량을 보내줄지 확신이 없는 신규 거래처인 셈입니다. 그리고 원유 수송의 절대적 거리도 미국이나 남미보다는 중동이 훨씬 가깝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한국 정부도 현재의 이 구조를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동 말고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들여오면 운송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중동 의존을 완전히 줄일 수는 없지만 리스크는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동 원유를 중심으로 쓰면서도 미국 같은 다른 지역 원유를 일부 섞어 쓰는 구조를 유지합니다. 그 비용 일부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면서요. 다시 말해 한국은 지금 중동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구조 덕분에 값이 싼 원유를 들여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바꾸는 세계적인 정유 국가가 된 것이죠. 정리해보자면 중동 석유 말고도 대안은 있지만 그 구조를 깨는 순간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설비 개조 비용, 물류 불안정, 가격 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런 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공급량은 안정적이지만 위험을 안고 가는 구조. 안전하지만 비용이 커지는 구조 중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이슈픽이었습니다.